자, NH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이 지금 오늘 신고가 들어갔다가 이제 윗꼬리 달고 쭉 밀리는 형태로 가고 있죠. 자, 이 NHN은 제가 이제 여러 번을 이제 주기적으로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먼저 분석해드렸던 내용들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 그다음에 뭐죠? NHN KCP, 뭐 NHN 이쪽에서는 NHN KCP 같은 경우는 이게 코인 쪽으로 유명한 종목이니까 이거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NHN KCP가 아니라 이제 NHN 벅스는 이제 어쩌다 한번 나온 거고, 요거 같은 게 이제 NHN입니다. NHN 보게 되면, 자, 이거 저 아래쪽에서 보면, 이제 국자원의 불나고, 뭐 이제, 저거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단기 이슈로 급등을 했었는데, 뭐, 그래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단기 이슈일 건 뻔한 거죠. 단기 반짝 시세일 건 뻔한데, 그래도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거하고 같죠. 이렇게, 크게 우리 현재 시장 자체가 아주 큰 대형 유명한 종목이거나, 그렇죠? 이런 종목이거나 패시브 효과를 받을, 패시브 수급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유명 종목들이거나 반짝반짝하는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NHN KCP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빛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훅 들어가죠. 근데 그 NHN의 경우에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봐야 이제 NHN KCP가 올라서 이래가지고 이런 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또 안 나오고 그래서 크게 돋보이지 않는 저평가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저 쪽에서 저평가 우량주들을 사자, 뭐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 IT센 같은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저평가 우량주들을 본격적으로 사자 그래가지고 그냥 줄창 그냥 내리 뭐 1년 넘게 계속 매수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주가를 끌어오르는 케이스죠. 이제 이런 개입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깐 반짝반짝하는 이슈라도 나와가지고 관심을 끌어주는 게 우선 중요하다. 얘도라고 관심을 끌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어제도 이제 이런 형태로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잠깐 세력성으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관계없다 이래서 어쨌든 관심을 끌어주는 게, 그러니까 완전 소외된 상태 가서 내려가 버리면 저쪽에 이니시스 같은 그런 꼬라지가 돼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엔 이제 저 앞쪽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앞쪽에서부터 이제 턴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4개월 전 나갔고요. 중간에 이건 네이버하고 착각을 해서 네이버 계열사 아니다, 저가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데 고가로는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제만 보이던 저평가주, 결제만 보이던 저평가주인데 이제 본업 쪽에서도 모멘텀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본업은 게임입니다. 본업 게임주들 같은 경우 지금 뷰가 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 앞서서 게임주들 차례대로 분석해 주면서 다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제 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이런 흔들어온다 뭐 보나마나 또 실적일 텐데요. 이거 저평가 우량주라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었죠. 저평가 우량주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뭐 안 봐도 실적일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게 굉장히 적자났던 거, 그러니까 이게 결제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TMF 사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파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았습니다만, 요거 이제 그래서 빅베스가 들어오고 나면 그 뒤 2개 분기 정도는 실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죠? 1, 2 지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찾아 들어온 겁니다. 이제 200억, 276억, 그래서 원 위치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 들어왔죠. 자, 여기서 오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자 전환, 배당,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연매출 2조 5천억, 영업이익 1324억. 1324억. 그래서 이제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 뭐 크게 대단히 매력적인 성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워낙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 섹터들 자체가 다 저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앞서 지금 계속 지금 이런 형태의 종목들 지금 굉장히 많이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1324억이 나왔습니까? 4분기 같은 경우 지금 조금 많이 나온 숫자가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1324억. 자,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1분기, 2분기, 3분기 합치게 돼서 700억 770억 정도 되네요. 770억. 그러면 이번에 1300억이라고 하면 꽤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한 600억 가까이 나왔네요. 예? 좀 많이 나왔죠? 굉장히 많이 좀 나오겠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좀 비성장적으로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온 상태가 되는 건데요.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죠. 기존에 제가 이 뷰에서 설명드렸던 종목들 이 내용들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냐. 4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이 6,500억인데 영업이익이 좀 숫자가 많이 나왔죠? 550억. 당기순이익은 280억 이렇게 나왔고요. 자, 아래쪽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게임, 결제 모두 성장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거 뭐죠? 다시 보죠.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추천해드렸던 게 결제만 보이던 저평가주가 본업에서 모멘텀을 받고 있다 나왔잖아요. 본업은 게임이죠. 게임. 결제만 보이던 종목이 본업에서 모멘텀 받고 있다. 이게 나왔지. 이게 이미 한 달 전에 벌써 알려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존에 이미 이게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있던 거란 얘기입니다. 기존에 다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삼지엔터 4분기 최대 실적 나오는 거 몰랐어요, 여태? 경동나비엔이 4분기 실적 잘 나오는 거 몰랐어? 여태? 그럼 빙그레가 4분기 최고 실적이 나오겠냐? 경동나비 보일러 회사가 4분기 실적 나오지? 애들 캐릭터 완구하고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4분기 최고 실적이 나오지. 그럼 한여름에 뭐 최고 실적이 나오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겨울옷 파는 회사가 겨울에 최고 실적이 나오지. 그럼 여름에 나오겠어요? 주력이 파카, 패딩 이런 회사가들이 한여름에 최고 실적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저기 나오는 거죠. 그거 생으로 좀 무시하는 거잖아요. 카카오뱅크 금융회사. 그럼 금융회사가 실적이 그럼 적자 갔어야 속이 시원했냐? 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뻔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이슈 끌어당기면서 그죠? 또 상당히 많은 수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또 뻔한 수 소리 가면서 두들겨 팼었죠 최근에. 그렇죠? 지난해 적자의 하락. 그럼 신약주가 적자가 나오지 흑자가 나오겠냐고 지금 한참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ABL도 지금은 적자예요. 이건 뻔한 소리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봐가지고 뒤늦게 그날 나온 그 뉴스에 이거 보고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적자 그래가지고 하락. 그럼 적자지 흑자겠냐고. 원래도 적자였는데 얘네는 이제 다시 이거 돈 들어오려 그러면 좀 더 지나가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알테오젠 같은 애들도 예전엔 돈이 안 들어오던 애였어요. 이거 원래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하고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케이스 아닙니까? ABL도 그런 거고요. 얘네들도 이러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오죽하겠냐고. 니가캠도 기술 이전을 몇 개를 한 회사인데요. 기술은 몇 개인데 얘 이제 올해도 영업이익은 적자고 흑자 들어간다는 얘기. 내년 가야 영업이익 흑자로 들어온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D&D 파마트건 지금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주가 올랐어? 이게 뻔한 소린 거거든요. 이거 지난해 흑자의 하락 뭔 개소리냐? 뭐 언제는 지금 뭐 흑자 아니었어? 뭐 언제는 지금 이게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떼돈을 벌어가지고 주가 이렇게 올라 들어간 거야? 아니죠. 이게 뻔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지금 시장에 초짜들이 너무 많이 몰려 들어오면서 지나간 거 뻔한 거 이미 주가 다 반영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특징주 저것만 보고 그냥 달려 들어가는 거야. 저것만 보고 그렇게 달려 들어가면은 파버리는 거죠.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 뉴스 같은 경우도 이미 있는 뉴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앞에 다 있던 뉴스라고 원래.
근데 그냥 특징 좋으면 그냥 으아 그러고 달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LG가 로봇 할 건 몰랐어요? LG전자가? 응? LG전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로봇을 제가 추천을 몇 개를 해드렸는데 몇 개 해드렸습니까? LG전자에게 우리 천재 리더님이 LG전자에게 LG전자 로봇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냐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스타트에서 일찌감치 이렇게 딱 잡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래 알고 있었으니까. LG전자가 로봇 강화한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건 이제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늦게 추격 매수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두들겨 맞고 요런 그림 같은 경우를 NH 하는 경우는 지금 오늘 한 방에 한 겁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는 거니까 뻔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뒤늦게 난리를 치게 된다라고 하면 메이저들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 4분기에 최고 실적 나올 건 몰랐냐고. 보나마나 이럴 거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어제 그림 이거 미리 그려놨잖아요 제가 어저께. NHN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배당을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 경우도 이게 배당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 많은데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 얘기는 하죠. 그래서 뭐 배당을 얼마 주기로 했다. 그 배당 주기로 했다는 건 지금 사면 그 배당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배당을 얼마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연말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배당금을 우리가 미리 확정해서 얼마 주겠다라는 기업은 소수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연말 실적 결산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는 배당을 주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배당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그거 쌓아 올라간 거 가지고 이제 그 가지고 이제 배당 성향이라는 걸 우리가 책정을 하잖아요. 배당 성향. 자, 이 배당 성향이 꾸준히 계속 유지가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주 가치를 환원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배당을 더 늘려가겠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지난해 그래가지고 배당을 얼마를 줬고 이거 같은 거 지금 주겠다는 얘기하니까 착각들 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면 배당을 1,200원 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건 작년에 줬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올해에도 뭐 얼만큼의 배당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리온은 아까 잠깐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거 이미 지나간 건 거예요. 배당을 이렇게 확대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얼마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1,100원으로 확정했다. 이거는 이미 지난 쪽에 가지고 있었던 거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얼마를 이렇게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모멘텀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배당금 1,100원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다 지나간 배당인데 뭔 지금 산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기업은 그래서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거 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위로 노리는 거, 여러분이 위로 치고 날아간다 하면 코인 쪽에 이슈 붙었을 때 NHN KCP를 노리셔야 돼요. NHN KCP. 이건 노리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코인 이슈가 난 날, 그 이슈가 딱 나오자마자 그날 아침에 바로 우리 천재 리더님이 NHN KCP 그냥 질러라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위로 갈 때는 그때 이거 질러세요, 이거. 위로 갈 때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어디 갔습니까? 눌려 들어올 때 받아야 된다고요. 이건 이렇게 눌려 들어올 때 받는 형태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고가 추격하지 말고 저가에 매그런지 고가 추격하지만 눌려 들어올 때 받는 얘기야. 고가로 위로 추격을 하면서 위로 사는 거는 NHN이 아니라 NHN KCP 얘입니다. 예? 얘는 이렇게 치고 나갈 때 그냥 이렇게 따라붙어 가가지고 위로 가도 더 먹어요. 치고 갈 때 따라붙어서 들어가도 더 먹고요. 치고 들어갈 때 따라붙어도 그냥 계속 더 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NHN은 성향이 달라요. 똑같이 NH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위로 가면 그냥 깔아버립니다. 이렇게 바로 직전 같은 경우도 치고 들어갔다 바로 다음날 깔아버렸죠. 이건 아예 당일날 까버리고요. 네, 급등할 때 위에서 그냥 까버리고요.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추격할 종목이 아니고
눌려져 들어올 때 쌀 때 사야 그나마 좋은 먹을 크기가 나오는 전형적인 기업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예? 그래서 이게 종목의 성향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게 위로 따라갈 놈이 있고 안 갈 놈이 있고 밑으로 받을 놈이 있고 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구분 못하시면 그러면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누르고 저희 분석해드린 거 보시거나 혹은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최하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걸 대부분 다 안다는 얘기죠. 좀 다뤄본 종목이라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체 종목을 어떤 전문가도 전체 종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전체 종목이 몇 개인데. 자, 코스닥 시장 개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스닥에 있습니다만 지금도요 종목이 하도 늘어나가지고 이런 종목도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왜 잡스러운 거 같은 경우 상장 초기에 첫날 그러지 이게 상장됐구나 그러고 보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쳐다볼 필요도 없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자, 간혹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뭡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인데 이런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봐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 살펴봐서 그렇지 이런 종목들 같은 거 볼 필요도 없거든요. 이거 안 봐요. 이거 뭐하러 봐. 이거 보험 대리점인데. 예? 보험 대리점을 인쇼테크 그러면서 뻥튀기 가지고 상장시킨 기업이거든요. 찾아볼 필요도 없죠. 안 봐도 비디오니까. 안 본다 이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보고 있으면 이제 몇 년 지나가가지고 아이지넷 그러고 혹은 이 회사가 뭐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회사 이름을 바꿨다든가 뭐라지고 이제 이름 바꾸거나 그러면 전혀 모르죠. 이런 종목도 있었어? 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옛날 그 종목이네 이런 거죠. 모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다 전문가라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이 정도에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우리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 NHN 같은 경우는 게임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한 게임, 포커 한 게임, 그게 NHN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주들하고는 다르게 게임 사업을 한다 가지고 뭐 이런 거 발견한다고 돈을 갖다 때려 부을 이유가 없는 게임사예요. 이게 이제 요거하고 이제 이렇게 웹하고 이게 하고 반반 섞인 회사 같은 경우도 있죠. 네오위즈 반반. 이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네오위즈의 경우는 이런 NHN처럼 이런 포카, 그 다음에 섰다, 고스톱 이런 거 하는 피망과 그리고 또 다른 게임 피의 거짓 같은 이런 게임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모멘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실적도 조금 좀 변화가 나옵니다. 이런 게이트들의 경우는 이렇게 실적도 이렇게 바뀌죠. 왔다 갔다. 근데 NHN 같은 경우는 저런 쪽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변동 자체가 이건 이제 이 단발성 사고 때문에 그렇지 꾸준히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때문에 깨진 것 빠져 내려가고 돌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거 붙는다라고 할 때 같이 또 덩달아 올라와주고, 그렇죠? 이제 코인 이슈가 될 때는 이렇게 된 것처럼 NHN 캐시표로 이런 거 이제 구분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게 이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꾸준히 계속 내드리는 거죠. 자, 오늘 그 활용하셔서 이제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살펴보시면 계속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하고 성향이 딱 맞는 분들 나오겠죠. 그거는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게 된다라면 이렇게 아주 뒤늦게 으아 그러고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또 뒤통수 맞고 그냥 절망에 빠지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